여러분은 나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몇 명이나 있나요? 전 세계 28개국에 출간되며 제2의 파이 이야기라 극찬받은 셀비 반펠트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아쿠아리움이 문을 닫으면을 마음의 안식처를 향한 귀소 본능이라 해석한 여러분의 영화 친구 영상입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2명, 아니 1명과 한 마리입니다. 70세의 성실한 야간 청소부 토바 설리번과 5억 개의 뉴런을 가진 영리한 거대 태평양 문어 마셀러스죠. 토바 설리번을 연기한 배우 셀리 필드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 메이 숙모를 연기했었는데요. 그녀와 호흡을 맞추는 문어 마셀러스의 성우는 닥터 옥토퍼스로 유명한 배우 알프레드 몰리나입니다. 우연인지 의도한 건지는 몰라도 재미있는 인연이죠. 영화의 영어 제목은 리마커블리 브라이트 크리처입니다. 중후한 목소리를 가진 문어의 나레이션으로 시작하는 만큼 제목이 말하는 놀라운 생명체가 이 문어를 지칭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결말에 이르면 그 놀라운 생명체가 인간을 뜻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인간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수백만 개의 단어로 된 방대한 언어 체계를 가진 생명체죠. 하지만 마셀러스가 보기에 인간은 그 많은 단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서로에게 원하는 게 뭔지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 오해하고 상처주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멍청하고 어리석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소통의 두려움을 깨고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가는 귀소 본능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를 담아내는 중요한 세 인물이 있죠. 먼저 토바는 30년 전 아들 에릭을 잃고 남편과도 사별한 뒤 소엘베이 사람들의 지나친 관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마치 아쿠아리움 수조에 전시된 문어처럼 느끼는 것 같죠. 자신의 비극적인 과거를 수근거리는 친구들이나 이웃들은 그녀에게 위로를 주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구경하러 온 귀찮은 관광객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그 시선이 너무나 괴로웠기에 토바는 자신을 진심으로 도우려는 가까운 사람들의 손길마저 차갑게 밀어내며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됩니다. 마을을 떠나려 하면서도 쉽게 떠나지 못하는 토바. 그녀의 마음은 무엇을 망설이는 걸까요? 그녀는 아버지가 직접 지은 멋진 집을 소유하고 있죠. 이 오래된 목조집은 그녀의 내면을 상징합니다. 아들과 남편에 대한 기억과 상실로 가득 차 있죠. 집 곳곳에 튀어나온 낡은 부분들, 자칫하면 누군가 다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주는 그 구석들은 토바의 마음속 상처와 닮아 있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집 안으로, 즉 그녀의 마음 안으로 들어와야만 했죠. 하지만 매일 밤 아쿠아리움이 문을 닫으면 토바는 텅 빈 집을 떠나 청소를 하러 갑니다. 그녀는 조용한 아쿠아리움의 생명체들을 위해, 낮에 아쿠아리움을 찾을 손님들을 위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끗이 청소를 하죠. 또한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하는 속마음을 마셀러스에게 꺼내놓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고립을 원했던 게 아니라 소통이 두려웠을 뿐이니까요.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문어 마셀러스는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입니다. 소설에서 마셀러스는 아쿠아리움이 문을 닫은 밤에 몰래 탈출해 인간들이 떨어뜨린 물건을 수집하죠. 책에서는 이 습관이 30년 전 실종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열쇠가 되는데요. 영화에서는 캐머런의 반지를 가져다 주는 걸로 이야기의 해결사가 되었습니다. 마셀러스는 인간을 향해 이렇게 독백하죠. 수백만 개의 단어를 가졌으면서 왜 정작 원하는 게 뭔지 서로에게 말하지 못하는가. 하지만 마셀러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은 그를 바다에서 구조했다고 말하지만 정작 마셀러스 본인은 자신의 상황을 좁은 수조에 갇힌 포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그는 자신의 포로 생활을 하루 단위로 카운트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에게 염증을 느끼며 탈출만을 꿈꾸는 냉소적인 관찰자였죠. 하지만 캐머런이 등장하고 둘 모두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마셀러스는 두 사람을 돕기 위해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캐머런은 왜 이곳에 나타났을까요? 캐머런은 자신과 어머니를 버린 아버지를 찾아 헤맵니다. 그는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그에게 화가 난 듯 보이기도 하죠. 저는 귀소 본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고향을 찾아간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존재, 대상을 찾아서 움직인다는 의미로 떠올린 말인데요. 캐머런은 어머니가 남긴 유품, 낡고 오래된 자동차를 탑니다. 처음 물려받았을 때 그냥 팔아버릴 수도 있었지만 결국엔 그 차를 타고 엄마의 고향까지 오게 되죠. 엄마의 차는 마치 캐머런을 고향에 묶어두려는 듯
소엘베이를 지나는 순간 망가집니다. 이 낡은 자동차는 엄마의 마음이자 캐머런의 내면을 담아내고 있죠. 정리되지 못한 지저분한 내부, 망가져 제대로 굴러가지도 못하면서도 쉼없이 세상을 떠돌아야 하는 불안한 감정. 결국 그 지친 마음은 엄마의 고향에 도착하자 그대로 퍼져버립니다. 그는 임시 거처와 직장을 구하고 소엘베이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연이 아쿠아리움에서 만난 토바인데요. 토바의 집에 캐머런이 들어갔듯이 캐머런의 차에도 토바가 탑니다. 그의 핸드폰을 마음대로 조작해서 썸 타던 여자 에이버리에게 데이트 신청을 해버리죠. 반대로 캐머런은 토바의 빈 집에 들어가 마음대로 고장난 곳을 고치고 계단에 손잡이를 달아줍니다.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고 어찌 보면 불쾌할 수도 있는 참견에 잘못하면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결국 이 오지랖들이 잃어버린 가족을 찾게 하고 마음을 뉘일 고향을 만들어줍니다. 우연히도 영화적이게도 토바와 캐머런은 잃어버렸던 가족이지만 영화가 말하려던 건 그런 우연보다는 누구도 진심으로 고립되고 싶은 사람은 없다는 메시지일 겁니다. 이 결말에 중요한 도움을 준 건 냉정한 관찰자로만 존재하던 마셀러스죠.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에릭의 반지를 회수해서 토바에게 전달해 진실을 알립니다. 자신의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것을 느낀 순간 마셀러스는 토바에게 온전히 마음을 열었고 안정을 찾을 인연을 얻음과 동시에 삶을 마감할 고향에 도착하게 되죠. 영화의 마지막, 마셀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들, 대체로 멍청하고 어리석다. 하지만 한 번씩 놀랍도록 똑똑한 생명체가 되기도 한다. 원작자 셀비 반펠트는 수조를 탈출하려는 문어의 영상을 보고 이 기발한 이야기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그저 탈출로 보이겠지만 작가는 그 안에 갇힌 존재의 짜증과 좌절, 그럼에도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본능적인 갈망을 읽어낸 거죠. 이 영화 속 인물들은 타인을 밀어내며 스스로를 가둬 외로움과 고통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립을 벗어나는 데에는 그렇게 대단한 것이 필요하지 않았죠. 잠깐의 용기와 솔직함이었습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다 라는 말이 있죠. 모두가 각자의 수조 속에 갇혀있는 운명이지만 그렇다고 타인과 소통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문어가 아니라 마음을 표현할 언어가 있는 경이로운 생명체니까요. 오늘날 세상은 기술 덕분에 더 쉽게 연결되지만 고립된 사람들은 더 많아진 세상이죠. 빌런도 없고 큰 사고도 없는 어찌 보면 착하기만 한 이 영화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모두가 외로운 마음을 견디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한 저는 영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좋지만 소통을 위한 댓글이 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